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 한서영님의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요양원을 권했지만 서영님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월 21만 원으로 가능한 존엄한 독립생활,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영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잘 챙기는 편이었죠.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태호입니다. 딸은 수진이고요. 둘 다 바쁘게 삽니다. 각자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태호가 조심스레 말했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요양원도 한번 알아보면 말끝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잘 산다. 하지만 가슴이 철렁했죠.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부담이라는 단어가 스쳤습니다. 사실 제가 분리수거를 하다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 허리가 시큰거렸죠. 왼쪽 어깨도 아팠습니다. 밤마다 쿡쿡 찔렀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했습니다. 디스크 초기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권했습니다.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혼자 사니 더 힘들었습니다. 장보기도 버거웠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못 들었죠. 빨래너리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미끄러질까 봐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자. 끝까지 내 힘으로 살자.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계획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밤에 뒤척이다 울었습니다. 새벽에 불을 켰습니다. 벽 시계를 멍하니 봤습니다. 다음 날 태호가 말했죠. 엄마, 이 집은 위험해요. 미건도 많고 손잡이도 없죠. 요양원이 더 안전할 수도.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올 건데? 바쁘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명절만 오는 건가? 태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죠. 실제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복도도 반짝거렸습니다. 침대는 정갈했습니다. 식당은 정해진 시간에 열렸죠. 활동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노래교실과 공예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좋았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걸렸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은 어르신. 손가락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눈동자는 멀리 흘렸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못 산다. 제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편안함과 자유는 다릅니다. 관리와 존엄도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기본 280만 원입니다. 간병은 별도입니다. 추가 서비스도 있습니다. 제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 연금은 165만 원. 적금은 오래전에 깼죠. 생활비 빼면 남을 게 없습니다. 현실은 숫자로 말하죠.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멀었습니다. 봄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마스크 속 입김이 눅눅했죠. 횡단보도 신호가 길었습니다. 신호음이 더디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갔죠. 장기요양 등급을 물었습니다. 서류를 보며 설명해 줬습니다. 조건과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대기 기간도 길다 했죠. 출구가 없어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게시판이 보였습니다. 노란색 포스터 하나.
눈길이 딱 멈췄습니다. 고령자 커뮤니티 임대주택.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 21만 원대 임대료, 응급벨과 안전손잡이, 엘리베이터, 무장애 설계, 생활지원사가 상주한다고, 주 2회 안부 확인한다고, 보건소 연계도 가능하다고, 공용 라운지도 있다 했죠. 공원이 바로 옆이라 했습니다. 저는 안내창구로 갔습니다. 이거 문의 좀 할게요. 직원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좋은 제도입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자격 조건을 들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준. 소득 자산 요건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900만 원대, 월세는 21만 원대였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이 금액이라면 가능하다.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 남는 돈도 조금 있겠다. 가느다란 길이 보였습니다. 필요 서류를 챙겼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의사소견서도 첨부했죠. 하루가 훌쩍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보일러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식탁에 종이를 펼쳤죠. 수첩에 적었습니다. 신청, 내일 10시 접수. 밤이 길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태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표정도 생각났죠. 두 아이 모두 바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일입니다. 제가 선택하고 책임진다. 돈도, 집도, 생활도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날 서류를 냈습니다. 직원분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누락은 없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기다려주세요. 그 말이 길게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면접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안도와 두려움이 함께 왔죠. 거울 속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면접은 단정했습니다. 생활 계획을 물었습니다. 혼자 생활은 가능하신가요? 도움은 어디서 받으시나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것은 스스로, 어려운 건 요청하겠습니다. 규칙적으로 걷겠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죠. 관계망을 만들겠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태도이십니다. 입주 후 안내가 있습니다. 비상연락망 꼭 등록하세요. 메모를 꼼꼼히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발등에 떨어졌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색이 깊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왔습니다. 수진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요? 태호가 먼저 물었죠.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가지 않겠다. 다른 길을 찾았다. 아이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포스터를 보여줬죠. 고령자 커뮤니티 임대주택 설명서를 조심스레 읽었습니다. 비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월세 21만 원대다. 관리비도 크지 않다. 응급벨이 여기 있다. 생활지원사가 체크한다. 나는 여기서 살겠다. 태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안전할까요? 요양원이 더 안전하죠. 전문 인력이 상주하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전만이 삶은 아니다. 나는 살고 싶다. 관리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을. 그게 내 마지막 고집이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섭진 않아요? 처음은 누구나 무섭지. 그래도 가야 한다. 미루면 평생 못 간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잦아들었죠. 태호가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세는 해지하겠다. 보증금은 내가 쓴다. 생활비와 의료비로 남은 노후를 위해. 태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수진의 손끝도 떨렸습니다.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엄마 돈은 엄마가 쓴다. 그게 우리 약속이다. 다음 주 연락이 왔습니다. 입주가 확정됐습니다. 날짜와 동호수가 나왔습니다. 평수가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웠습니다. 큰 옷장은 기증했습니다. 무거운 책도 줄였습니다. 살고 싶은 것만 남겼습니다. 이삿날 아침이 왔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트럭이 집 앞에 섰죠. 박스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문고리를 마지막으로 만졌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이 넓었습니다. 문턱이 낮게 설계됐습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았습니다. 손잡이가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거실은 작았지만 좋았습니다. 햇살이 푹신했습니다. 작은 식탁이 들어섰습니다. 싱크대 높이가 알맞았습니다. 의자를 끌어 앉았습니다. 화장실을 살폈습니다. 안전바가 2개 있었습니다. 비상벨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샤워 의자도 있었습니다. 거울이 김서림 방지 가공이었죠. 침실에 누웠습니다. 매트리스가 편안했습니다. 팔을 머리 밑에 넣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숨을 골랐죠. 살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입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분리수거 장소와 시간, 공유 라운지 사용 규칙, 안전교육도 알려줬습니다. 복도로 나가 봤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박복녀예요. 아랫집은 최대성 어르신.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한서영입니다. 그날 저녁 라운지에 갔습니다. 탁자에 사람들이 모였죠.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서로 사연을 조금씩 풀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죠. 여긴 혼자 같지 않아요. 복지관이랑도 연결돼요. 요가도 있고 합창도 있어요. 걸어가면 바로 공원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생활지원사가 방문했죠. 체온과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응급벨도 점검해 줬습니다. 약 복용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위급할 땐 꼭 누르세요. 그 말이 든든했습니다. 저는 작은 메모를 붙였죠. 현관 옆, 침대 옆 화장실. 위치를 몸이 익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아침엔 공원을 걸었습니다. 점심은 라운지에서 먹었습니다. 저녁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허리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물리치료가 도움이 됐습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했죠. 아프면 쉬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놀러 왔습니다. 현관에서 감탄했습니다. 엄마 집이 정말 좋네. 햇빛이 가득 들어오네. 저는 웃으며 차를 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했어.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죠. 걱정이 커서 그랬어. 엄마가 대단해 보여.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호는 한참 뒤에 왔죠.
작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거실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엄마 멋지다. 짧게 말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자리야. 너도 언젠가 이렇게 해라. 내 삶을 내가 선택해라. 태호가 웃었습니다. 비용도 정리했습니다. 월세 21만 원대, 관리비는 계절에 따라 달라요. 식비는 자율로 조절. 연금으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남는 돈은 계획에 묶었습니다. 의료비 비상금 계좌, 생활예비금 계좌, 문화활동 계좌도 만들었죠. 돈이 길을 찾았습니다. 서류도 다시 정리했죠. 명의는 제 이름으로, 비밀번호도 제가 관리, 공동명의는 하지 않기. 제가 제 주인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웃들과 더 가까워졌죠. 토요일은 반찬을 나눴습니다. 일요일엔 영화도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강좌를 신청했죠. 영상통화도 익혔습니다. 앱으로 병원 접수도 했죠. 세상이 가까워졌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창밖 불빛을 바라봅니다. 멀리 버스가 지나갑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듭니다. 가슴이 조용히 따뜻합니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납니다. 외로움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외롭지 않습니다. 관계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가 저를 지켜줍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넌 잘하고 있다고. 넘어지면 천천히 일어서자. 도움은 제때 요청하자. 자존심과 고집을 구분하자. 가끔 요양원을 떠올립니다. 거기가 나쁜 곳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합니다. 다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 방식이 있었을 뿐이죠. 태호와 수진도 변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엄마 일정을 물어봅니다. 다음 주 합창은 언제야? 웃으며 대답해 줍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옵니다. 복도 화분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운지 냉풍이 시원합니다. 우리는 얼음물을 나눕니다.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노후의 진짜 쟁점은 이것.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집의 크기도 아닙니다. 선택권입니다. 결국 제가 고른 자리에서 제가 정한 리듬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관계를 스스로 설계하는 것. 그게 저의 답이었습니다. 혹시 화면 앞에 당신도 요양원만 떠오르나요? 아직 다른 길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한번 들르세요. 문의부터 시작해 보세요. 종이에 적어 보세요. 당신의 하루 루틴을. 걷기, 햇빛, 대화, 식사. 이 네 가지를 묶으세요. 삶의 톱니가 맞물립니다. 돈 계획도 적으세요. 월세, 관리비, 식비, 약값, 예비금과 비상금 비율. 3칸으로 나누어 보세요. 숨이 붙습니다. 분명히. 관계도 설계하세요. 층간 친구 1명, 복지관 친구 1명, 가족 연락 1명. 3갈래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자랑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흔들린 기록, 다시 선택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연습입니다. 저는 제게 약속합니다. 제 삶은 제가 정한다. 제 돈은 제가 쓴다. 도움은 당당히 받는다. 사랑은 매일 표현한다. 화면 너머의 당신께. 부모님이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세요. 대화의 문장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필요한 분께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등불이 됩니다. 저는 내일도 걷겠습니다.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햇빛을 얼굴에 받아보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3가지. 도움 준 사람 한 사람. 웃음을 준 순간 한 컷. 그렇게 내일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한서영입니다. 68배 초보 독립자, 커뮤니티 임대주택 거주자,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저답게 살아갑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에도 햇빛이 가득 비추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이 평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